안녕하십니까. 2021년 1회차 자동차 정비 기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 자동차 셰시가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승용 자동차의 손 조작식 주차 제동 장치 측정 시 조작력 기준은 손 조작은 40km 정도 이하, 발보다가 좀 적어야 돼요.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발은 60km 기준이고요. 손은 40km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6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공기식 제동 장치에서 압력 조정기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기식 제동 장치나 공기식 에어 서스펜션의 공기식 현가 시스템 시험 잘 나오죠. 공기 탱크 내부의 압력 규정값 이상이 되면 압축기의 압축작용을 정지시킨다.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규정값 이상이 되면은 이건 맞죠. 그런데 이하가 규정값 공기 탱크 이하가 되면 압축기의 압축력을 언로드 밸브라는 게 있는데 언로드 밸브가 하는 역할이 바로 요겁니다. 언로드 밸브. 언로드 밸브가 규정값 이상이 되면 압축기의 압축을 정지시켜요. 1번. 이게 이하라는 말 틀렸어요. 2번이 틀렸고요. 압축 조정기는 공기 압축기에서 공기 탱크에 보내는 압력을 조절하는 거고요. 공기 압축기에서 그 다음에 앞뒤 바퀴로도 가능하고 압축은 압축 공기 압력을 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62번의 답은 2번 규정값 이상이 되면 압축기 작용을 정지시킨다는 거죠. 62번이 2번이 틀렸습니다. 63번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의 클러치 시스템에서 고장 감지 검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토크 컨버터의 클러치 시스템의 고장 감지 검출 조건. 토크 컨버터의 클러치는 출력축 속도 센서가 RPM이 100rpm이다. 여기 좀 이상하고요. 스로틀 밸브 궤도는 15%. 엔진 회전수는 0rpm. 댐퍼 클러치 작동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63번은 1번이 틀렸죠. 속도 센서가 얼마? 0rpm 이하로 감지를 해야겠죠. 왜? 엔진 회전수가 0이면은 속도 센서도 0rpm으로 감지가 돼야 되겠죠. 클러치 시스템의 고장은 댐퍼 클러치 뭐다? 미작동. 엔진 회전수 0rpm. 속도 센서 제로.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 궤도 15% 이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고장 검출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출력축 속도 센서는 100rpm이다. 이게 틀렸죠. 63번. 그 다음에 엔진 횟수 0rpm, 스로틀 밸브 궤도 15, 출력축 속도는 100rpm이면 1000rpm입니다. 1000rpm. 1000rpm. 100rpm이야. 출력도 횟수는 1000rpm 이하이면은 고장 감지, 클러치 고장 감지, 댐퍼 클러치 미작동. 출력축 속도가 뭐다? 1000rpm, 스로틀 밸브 15% 이상, 엔진 회전수 0rpm, 댐퍼 클러치는 작동되지 않은 상태. 이 상태면은 클러치 고장 검출 조건이다. 그 클러치가 고장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속도 센서는 1000rpm이고 스로틀 15% 궤도고 엔진 회전수는 0rpm이고 댐퍼 클러치는 미작동 영역이어야 된다는 거죠. 댐퍼 클러치 솔레노이드 밸브 듀티가 0일 경우 하고요. 64번 ABS에 대한 따라서 답은 뭐다? 1번이에요. 64번 AB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제동 거리를 최소화한다. 그렇죠?
제동 거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죠. 제동 시 바퀴가 잠기지 않아서 조향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또 마찰 계수는 바퀴 슬립률이 0일 때 최대가 되는 원리가 된다. 도로와 타이어의 마찰 계수는 바퀴 슬립률이 0일 때 최대가 되는 원리가 된다. 바퀴 회전 속도를 검출하여 그 변화에 따라 제동력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회전 속도 검출하죠. 그 변화에 따라서 제동력을 제어한다. 그건 맞고요. 그래서 64번에 3번 마찰 계수는 바퀴 슬립률이 0이라고 했는데 슬립률이 100이라면 바퀴 회전 속도가 0이다. 슬립률이 100이라면 바퀴 회전 속도가 0일 때는 0일 때 최대가 되는 원리. 타이어의 마찰 계수는 바퀴의 슬립률이 0이면은 최소가 되죠. 슬립률이 0이라면. 슬립이 일어나지 않는다. 슬립이 일어난다. 그래서 슬립률이 100이라면은 바퀴 회전 속도가 0으로 완전히 고착된 상태. 그래서 슬립률은 15에서 최적의 구동률을 얻기 위해서는 슬립률을 15에서 20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슬립률이 100이면 완전히 고착된 상태고요. 마찰 계수는 바퀴 슬립률이 100일 때, 100%일 때 최대가 된다. 마찰 계수는 0일 때가 아니라 100%일 때, 100일 때 최대가 됩니다. 슬립률이 100일 때 마찰 계수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100이 되면 완전히 락이 걸린다는 거죠. 마찰 계수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65번 주행 중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스탠딩 웨이브.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스탠딩 웨이브는 왜 발생되느냐. 타이어 공기압 문제, 또 타이어 공기압 문제가 가장 크죠. 틀리는 것은 타이어 공기압 표준보다가 높다라고 하면 표준보다 낮을 때 일어나죠. 높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표준보다 높이는 것이 좋죠. 맞아요. 정속 주행으로 주행한다. 그죠? 전동 저항을 증가시킨다. 강성이 큰 타이어를 사용한다. 스탠딩 웨이브가 일어나면은 전동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다. 스탠딩 웨이브는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 때 주로 일어나는데 방지법으로는 전동 저항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 65번 전동 저항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증가가 아니고. 스탠딩 웨이브. 전동 저항이 동력이 많이 걸리면 스탠딩 웨이브가 걸릴 수 있다. 강성이 큰 타이어를 사용하는 거 맞죠? 정속으로 주행하고 표준 공기압을 좀 높여야 되고 강성이 큰 타이어를 사용하고 전동 저항을 줄여야 됩니다. 전동 저항. 자동차의 조향 핸들이 무거운 원인은 이거 시험 자주 나오죠. 원인이 아닌 것은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 핸들이 무거워져. 그죠? 공기압이 과대하면 무거워진다? 틀렸네요. 조향 기어 백내시가 너무 작다. 백내시가 작다는 것은 너무 꽉 끼어 있다. 조향기어 핸들이. 그럼 무거워지겠죠. 앞바퀴 정렬 상태가 불량이다. 타이어가 마멸이 과대하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조향 핸들이 무거워질 수 있다. 공기압이 과다하면 가벼워지죠. 따라서 66번에는 답이 1번이 틀렸죠. 타이어 공기압이 과다하면 오히려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집니다. 67번 전기 회생 제동 장치가 주제동 장치의 일부로 작동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전기 회생 제동 장치 주제동 장치의 일부로 작동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주제동 장치의 제동력은 동력 전달 계통으로부터의 구동 전동기 분리 또는 자동차의 변속기의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주제동장치 제동력은 동력 전달 계통으로부터 구동 전동기 분리 또는 자동차의 변속기의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전기 회생 제동력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마찰 제동이 작동하여 1초 내에 해제 당시 요구되는 제동력이 70% 이상 도달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주제동 장치는 하나의 조종 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동력이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되지 않는 조건이다. 맞죠? 주제동 장치 작동 시 전기 회생 제동 장치가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요구되는 제동력을 전기 회생 제동력과 마찰 제동력 간에 자동으로 보상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주제동력은 동력 전달 계통으로부터 구동 전동기 분리 또는 자동차의 변속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가 되어야 되죠. 주제동력은 동력 전달 계통으로부터 구동 전동기 분리 또는 자동차의 변속기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받지 않는 구조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67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자동 변속기 차량의 토크 컨버터의 토크 증대 비율이 가장 큰 것은 스톨 포인트다. 자, 이걸 잘 봐요. 이렇게 되죠. 이게 보면은 여기 클러치 포인트입니다. 스톨 점은 클러치 포인트가 되고 이건 스톨 포인트가 돼요. 여기가 뭐다? 스톨 포인트. 스톨 포인트를 때 최대로 뭐가 토크 B가 가장 클 때 그 토크 증대 비율이 가장 클 때는 스톨 상태에서 이게 최대이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다음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한 2.5 정도 돼요. 토크 B가. 이거는 이쪽은 뭐분에 속도비라고 하고요. 속도비는 터빈 속도와 펌프 속도 간의 관계니까요. 펌프 속도분의 터빈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터빈 속도가 제로일 때, 다시 말하면은 입력축의 출력축이 제로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출력축으로 동력이 빠져나가지 않을 때를 우리가 스톨 포인트가 토크비가 가장 클 때는, 클러치 포인트에서는 이건 프리휠 상태입니다. 프리휠 상태라고 하죠. 68번 문제는, 따라서 68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스톨 포인트에서 토크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8번 문제 풀었습니다. 6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축의 구분 진동인 휠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왜 그럴까요? 이 추진축이 있으면 휠링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서 요만큼 회전, 여기서 이만큼 회전하는 거예요. 이 회전력이 이 길이가 길면은, 변속축 길이가 길면은 질량 중심이라든가 이게 불일치하, 기하학적으로 중심과 질량 중심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중심하고 질량 중심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휠링이 일어나는 것은 기하학적 중심과 질량 중심이 불일치한다. 프로포셔닝 밸브에 대한 설명은, 그 프로포셔닝 밸브는 뒷바퀴 제어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뒷바퀴 제어다. 베이퍼락 현상을 저감시킨다. 아니죠. 캘리퍼의 브레이크 잔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 아니죠. 이런 것은 잔압 유지의 기능은 우리가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의 역할이 잔압 유지예요. 베이퍼락 현상을 저감시킨다. 이런 체크 밸브의 잔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에어갭을 항상 0 상태로 한다. 급제동 시 전륜과 후륜이 먼저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방지하여 차량의 방향 성실을 방지한다.
그래서 전륜보다가 후륜이 먼저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의 방향성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70번의 4번 프로포션이 밸브의 역할이다.